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맛있게 먹는 쌀, 그 쌀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가 직접 벼를 키워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친구들, 혹시 벼를 직접 키워본 경험 있나요? 쌀은 정말 특별한 식품이에요. 우리 두뇌 활동을 쑥쑥 도와주고 소화도 잘 되게 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쌀에 들어있는 마법의 영양소들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준대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우리가 직접 이 놀라운 쌀의 원료인 벼를 키워볼 거예요. 한번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벽씨, 그리고 흙인 배양토, 영양제인 전용비료가 있어요. 이 배양토와 전용비료는 벼가 자라는 동안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잘 보관해주세요. 다음은 벼의 집이 될 재배 화분이에요. 이 화분이 정말 특별한데요. 재배 화분의 밑부분을 보면 작은 구멍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저면 관수법이라는 아주 똑똑한 방식인데요.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서 식물에게 필요한 만큼만 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토양이 단단해져서 식물 생육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해준다고 해요. 벼가 쑥쑥 자라는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받침 화분은 벼의 물통이에요. 벽면에 두 줄이 있는데 아랫줄은 최소로 필요한 물, 윗줄은 최대로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에요. 또 받침 화분에 있는 특별한 점은 안쪽에 있는 3개의 홈인데요. 이 홈들은 벼 재배 화분을 쉽게 탈부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각 부분이 잘 맞물려서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건데요. 추가로 휴지도 준비해주세요. 잠깐! 씨앗 심기는 5월 초에서 5월 말 정도로 밤과 낮의 하루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일 때 심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벼 재배 화분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재배 화분 바닥에 휴지를 깔아줄 거예요. 물을 통과하되 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깔아주고 그 다음 배양토를 화분 윗부분에 1cm 정도 여유를 두고 채워줍니다. 흙을 너무 꽉 채우면 물을 줄 때 넘칠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자, 이렇게 화분에 1cm 정도 여유를 두고 여기까지 채워주고요. 자, 이제 벽씨를 심어줄 건데요. 벽씨는 7개에서 8개 정도만 심어줄게요. 남은 벽씨들은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발화가 안 됐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벽씨를 심을 때는 가운데 모아서 심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배양토 가운데 부분을 손가락으로 1cm 깊이의 구멍을 만들어서 벽씨를 여기에 심어줄 거예요. 자, 7개, 8개 정도 심어주고요. 나머지 상토로 벽씨를 덮어줄게요. 그리고 남은 상토는 물을 주고 관리하다 보면 재배 화분 밑으로 계속 가라앉거든요. 그때마다 상토를 채워서 높이를 맞춰주면서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받침 화분의 돌기 부분에 재배 화분을 꽂아줄게요. 이렇게 밑에 홈을 맞춰서 잘 부착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물을 받침 화분의 윗줄까지 채워줍니다. 이렇게 윗선에 맞춰서 물을 채워주시고요. 물 관리는 벼가 자라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수시로 물을 보충해줘야 돼요. 자, 이제 벼가 재배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표찰에 품종명과 심은 날짜, 이름을 적어서 화분에 꽂아줄게요. 자, 이렇게 꽂아주면 완성! 화분 배치하는 장소도 중요한데요. 화분은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는 실외에 두고 키웁니다. 또 새들이 벼를 괴롭히지 않게 모기장을 씌워주세요. 싹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우리는 가장 튼튼해 보이는 4-5개 줄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심스럽게 뽑아줘요. 이 정도만 있으면 벼 한 포기 분량이 나옵니다. 자, 이제 벼 재배에 중요한 비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벼가 10에서 15cm 이상 자라면 비료를 화분 가장자리에 이렇게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렇게 가장자리를 따라서 잘 뿌려주세요. 8월 이후 벼의 잎이 누렇게 변하는 경우 부족한 영양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벼의 수확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료를 추가로 줘야 해요. 6월, 7월은 벼의 느린 성장과 뜨거운 날씨 때문에 물 받침 화분에 녹조가 많이 발생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받침 화분에 물을 전부 버리고 새물로 채우면 안 되고요. 양분이 유실되기 때문에 물을 화분 넘치게 흘려보내서 녹조를 제거해줘야 돼요. 파종부터 수확까지 벼가 자라는 동안에는 항상 받침 화분의 3분의 2 이상을 물을 유지해야 되고요. 특히 8월 이후에는 벼의 성장이 빨라지기 때문에 물을 더 자주 줘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받침 화분에 물이 줄어들면 다시 물을 가득 채워주세요. 학교의 경우 여름방학 기간이 벼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하루에 한 번 물이 필요한데요. 방학 때 물 관리에 특히 주의해주세요. 태풍이 발생할 때는 화분이 쓰러질 수 있어서 태풍이 오기 전에 벼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거나 결속시켜줍니다. 추가로 병해충 방제와 비료를 줘서 벼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새가 날아들어서 벼 화분에 피해를 주는 경우 허수아비 등을 설치해서 새를 쫓아주세요. 또 여러분, 벼도 가끔 아파요. 잎도열병 또는 진딧물 등 8월을 중심으로 7월부터 9월까지 병충해가 발생하면 즉시 방제해야 해요. 잎이 이상해 보이면 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친환경 농약을 일주일 간격으로 2~3번 방제합니다. 자, 이제 쌀을 수확해봐야겠죠? 9월 말에서 10월 중순이 되면 벼가 노랗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데요. 훌테나 탈곡기 등을 이용해서 벼 탈곡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벼 껍질을 벗길 때 이 매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는데요. 오늘은 이 매통을 이용해서 벼의 껍질을 벗기는 도정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정성껏 키운 벼를 매통 윗부분에 조금 넣어줄게요. 이렇게 윗부분에 넣어주고 매통을 1분 정도 좌우로 돌려주면 벼 껍질이 벗겨집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자, 매통의 윗짝을 열고 나온 나다를 키에 올려서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이 키를 이용하면 벼 껍질이랑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고 깨끗한 쌀만 남아요. 키는 주로 곡식을 정리하는 도구로 쌀과 보리, 밀 등의 곡식 이물질을 걸러내는 데 사용됐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쌀만 남았는데요. 우리가 키운 쌀로 맛있는 주먹밥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나눠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벼 화분 재배 체험 시 파종에서부터 발화, 물 관리, 병해충 관리, 수확 등 벼 생육 시기와 활동 사항별로 관찰 일지를 작성합니다. 벼 생육 시기에 맞게 벼의 키를 재어보고 자라는 모습을 그림 일기로 그려보세요. 자, 오늘 우리는 쌀의 효능과 또 벼 재배 화분으로 벼를 직접 키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매일 먹던 쌀을 직접 키워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죠? 여러분도 이렇게 벼를 직접 키워서 예쁜 벼 친구를 만나보세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